수대가 힘든 곳이에요. 수대 가려면 수원까지 가야 되는데 세종대는 쉬운 곳이에요. 어? 세종대 서울에 있는데 어느 대학교는 쉬운 대학교는 없어.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니까 힘들어. 걸어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약간 그런 인천대 가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는 다 걸어서 갈 수 있어. 근데 다 걸어서 갈 수 있긴 해.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주영이, 주영이 반대요. 네? 승준이, 재한이, 승현이 아니고 강준이, 성규. 쌤 포스텍은 뭐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대학교예요? 공부하는 거지? 머리카락이야. 아, 이게 어떻게 보여? 어린 나이에 빚이 있어 벌써? 비투한 거야? 네? 비투한 거야? 있다고? 너무 재밌다. 비투를 했구나. 네. 성규도 빚이 있네? 네. 그러게요. 큰일 났네. 주식하다가 말했어요. 빚이 좀 너 많네. 주식했어? 어? 니 주식했어? 주식? 근데 선생님 주식은 소주인데. 저 주식 한번 흐름 잘못했다가 큰일 났어요. 아이고야. 너도 테슬라에 가봤니? 테슬라 주가 떨어졌어요? 개망했지. 완전 망했잖아. 완전 망했어. 왜요? 아니 완전 다 꼬라고 한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작살났어. 테슬라 생각.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안탈 갈것 세웠어요. 별로 테슬라 되지 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습니까? 자, 주기율표 어디까지 했지? 주기율표 잠시만요. 그리고 어제 분류까지만 했더니 네. 자, 그래서 이 주기율표상의 원소들을 자, 중학교 수준에서 외웠던 것까지는 다 외워두셔야 돼. 여기에 좀 더 확장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20번까지는 통합과학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기율표상에서 자,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지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원소들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까닭을 한번 살펴보도록 쌤 위치가 어디 있죠? 31분. 200페이지 주고 있어요. 자, 원소들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까닭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까닭은 정기적 성질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전자 배치와 원자가 전자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 배치와 원자가 전자라는 걸 얘기해보자.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원소들을 한번 배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아주 작은 주기율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 2, 13, 3에서 12까지는 우리 움푹 꺼진 쪽에 있는 아이들이야. 전이금속이라 그래서 전통적인 원자의 성질을 따르지 않고 있거든. 주기율표의 특성을 따르지 않고 있어. 물론 이 내부에도 규칙성이 있지만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누구야? 수소. 자, 여기에 있는 아이가 헬륨. 자,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그냥 드셨을까? 리튬, 베릴륨. 자, 그 다음에 중수,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그 다음에 인.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황, 염소, 아르곤. 자,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 칼슘. 그래서 이 전체가 20번까지 원소예요. 오케이? 자, 얘네들 이렇게 나타내줬고 옆쪽에는 얘를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표현해준다라고 얘기해요. 4주기의 일부까지만 한번 펴보도록 하자. 자, 얘네들의 자 특성을 살펴보는데 이 주기라는 것들이 특성이 바로 껍질을 갖는 껍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껍질인데 이거를 K 껍질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K 껍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L 껍질. 자, 그 다음 껍질은 M 껍질. 자, 그 다음 껍질은 N 껍질.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해요. 얘는 껍질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지냐면 2개까지 채워져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까지 채워져? 8개까지 채워져. 오케이? 자, 세 번째 껍질은 원래 18개까지 채워져야 해. 아, 여기 18개, 얘 8개야. 여기까지 8개. 근데 원래 또 다른 껍질이 존재하고 있거든. 얘네들 우리 전형 원소라 그래서 중간에 꺼진 아이를 생략하고 보는 아이야. 그 다음 껍질들은 몇 껍질? 18개 껍질로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런 껍질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한편 주기적인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얘네들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얘들 세 가지를 비교하고 얘네들 비교를 해서 자, 이주기 요소들을 비교해서 어떻게 전자들이 채워지는지 그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 순 원자번호 1번이야. 이 원자번호 1번의 수소는 전자를 몇 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중심에는 플러스 1을 갖고 있고요. 주변부의 전자를 1개를 갖고 있어. 첫 번째 껍질의 전자 1개가 있는 게 수소예요. 자, 두 번째 리튬이라는 요소가 있어. 얘는 원자번호 3번이야. 자, 얘는 내부에 플러스 3이 있는데 첫 번째 껍질의 전자 2개를 가지고 있고 얘는 두 번째 껍질까지 있지? 네.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또 하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아이는 나트륨이야. 나트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11번이 돼버려. 자, 얘는 중앙에 플러스 11이라는 원자 핵의 양을 갖고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를 갖고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어? 8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을 갖고 있는데 세 번째 껍질의 전자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거예요. K 껍질은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 하나 더 있어. 네. 자, 그래서 K 껍질을 살펴보면 얘는 자 19번이야. 첫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지? 2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지? 8개. 자, 세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지? 8개. 지한이 여기 잘하는구나.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의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어? 3개. 1개를 갖고 있는 게 칼륨이 되버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니? 덜 채워진 껍질의 전자가 몇 개를 갖고 있어? 1개를 갖고 있는 거야. 덜 채워진 전자 껍질의 전자 하나를 갖고 있어서 공통적인 성질이 그 전자의 수됨에 나타나. 그래서 이 전자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지? 원자과 전자수라고.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들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가 돼. 그래서 1족이라고 하는 I족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가 있다? 1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역줄로 한번 가볼까? 역줄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2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자, 2주기 베릴륨이라는 아이가 있어. 얘는 원자 번호 4번이야. 4번인데, 자, 얘는 중심에 플러스 4가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가 있지?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채워진 상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붕소를 한번 볼게. 붕소는 원자 번호 5번이야. 자, 이쪽에 중심에 플러스 5가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3개가 있어. 자, 여기서 퀴즈. 얘의 크기가 클까? 얘의 크기가 클까? 베릴륨이요. 베릴륨이 크다고요? 왜 그래요? 전자가 적거든요. 전자가 적으니까? 그 약간 전자가 적으니까 하나의 원인이 원자 핵이랑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 얘는 원자 핵이 플러스 4고 얘는 플러스 5야. 그러면 당기는 전기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 전자수가 2개 있고 3개가 있지만 당기는 힘이 어때? 약해. 얘보다 약해. 오케이? 얘보다 약해. 또 하나의 원인은 맨 뒤쪽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한편 자, 또 누가 있어? 탄소가 있어. 탄소는 자, 얘는 몇 번? 6번이야. 그래서 중심에 플러스 6이 있고, 자, 중심 주변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야. 크기는 역시 뒤로 갈수록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 왜 작아진다고? 원자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그 다음에 있는 아이가 질소야. 질소는 7번이 되지 플러스 7. 자, 주변에 전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어? 2개를 갖고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를 갖고 있니? 5개를 갖고 있는 거야.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게 돼.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 산소는 플러스 8이야. 그래서 주변에 전자 2개를 갖고 있고, 주변에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어? 6개를 갖고 있다. 그럼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전자들이 점점점 많이 채워지고 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플로리는 자, 첫 번째 껍질 역시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몇 개까지 채우고 있어? 7개를 채우고 있어. 오케이? 7개를 채우고 있어. 자, 볼게요. 자, 7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네온이 되는 거야.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이 되어버리는데 얘는 중심에 플러스 10이 있어. 자, 10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어때? 전자 2개를 갖고 있는데 말이야. 두 번째 껍질은 꽉 채워진 상태의 전자 껍질을 갖게 돼. 근데 선생님이 크기를 어떻게 그렸니? 크게 그린 거야. 왜 크게 그렸을까? 크기가 갑자기 확 증가하게 돼. 꽉 채워진 상태에서는 원자 핵이 당기는 힘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까? 전자들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많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생겨. 전자는 마이너스 5의 전하를 갖고 있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갑자기 전자만의 반발력 때문에 크기가 왕창 증가하게 돼. 오케이? 네. 자, 살펴보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지? 2개. 얘는 원자과 전자 3개. 자, 얘는 원자과 전자 4개. 5개, 6개.
전자수가 몇 개야? 0개. 아, 0개라고. 자, 원자과 전자를 표현할 때 가장 좋은 표현은 이런 방법이야. 자, 족수에서 1족과 2족 같은 경우에는 족수가 뭐가 돼? 원자과 전자수. 그리고 13족부터는 족수 빼기 10을 해주는 게 원자과 전자수가 돼. 이해해요? 일반적으로 족수 빼기 10 해놓고 마이너스 5 나오면 그냥 10을 없애버리고 족수를 얘기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게 원자과 전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책 얘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전자 껍질.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중의 궤도를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한다. 전자가 존재하는 특별한 에너지 상태의 위치들을 얘기해. 전자 배치. 원자 안의 전자들은 원자핵과 가까운 안쪽의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배치되고 있다. 자, 전자 배치의 규칙. 원자의 바닥 상태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라고 해. 이런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는 전자는 에너지 중위가 낮은 껍질부터, 즉 안에 있는 껍질부터 채워져 가고 있다. 예외가 좀 있어. 예외는 그 움푹 꺼진 아이들이지. 네. 움푹 꺼진 아이들은 사실은 이래. 자, 예를 들어서 책에 자 왼쪽 30쪽에 있는 그림을 볼게. 자, 스칸디움, 타이타늄, 바나디움, 크로미움, 망가니즈, 철 이런 물질들은 자 움푹 꺼져 있긴 한데 이게 10개 원소가 들어있거든. 10개 원소 있는데 얘는 d 오비탈이라고 불리우는 전자 껍질 종류를 갖고 있어. 얘네들은 사실은 세 번째 껍질에 속했어야 되는 아이들이야. 하지만 에너지가 어때서? 높아. 누구보다? 그 앞쪽에 있는 네 번째 껍질에 칼륨이나 칼슘보다 에너지 상태가 더 높게 나타나.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대로 배치된 게 바로 원소 주율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중위부터 채워진다. 자, 전자는 첫 번째 껍질, 전자 껍질에 최대 2개, 두 번째와 세 번째 껍질에는 8개가 각각 배치되어지고 그 바깥쪽은 18개까지 배치되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해. 자, 옆쪽에 참고로 이런 게 나왔네. 원자 구조와 원자 번호. 원자 구조는 제1강에서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에서 배웠는데 한 번 더 살펴보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항상 어때? 같이 정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전자 수가 원자 번호와 같다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양성자 수는 전자 수와 같고 얘는 원자 번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원자과 전자라는 얘기. 덜 채워진 껍질에서의 존재하는 전자의 수를 원자과 전자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화학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덜 채워진 껍질에 s 오비탈이라는 오비탈과 p 오비탈이라는 오비탈에 포함된 전하의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족수 또는 10보다 큰 경우에는 족수 빼기 10이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됩니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에 채워지는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덜 채워진 상태의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야. 원자과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해. 예를 들어서 혹시 이런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NaCl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뭐지 NaCl? 소금이 되겠지. 자, 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나트륨이라는 녀석은 결합을 할 때 전자 지금 몇 개를 갖고 있어? 바깥쪽에 한 개를 갖고 있어. 한 개를 버려. 한 개를 버리면 나트륨은 이온이라는 물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염소라는 물질은 전자 한 개를 어때? 얻어와. 이렇게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전자 배치가 나트륨은 누구의 모습이 돼? 네온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맞아? 이게 가장 안정한 상태거든.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우리 18쪽 원소에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줘. 얘가 되려고 노력해. 그리고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 자꾸 이온이 되려고는 하는 성질들 또는 또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성질들이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 즉 덜 채워진 껍질의 전자를 최대한 없애는 또는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물질이 에너지적으로 안정되다라고.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서로 인력이 작용하지. 그래서 염화 나트륨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해요. 자, 한편 칼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지? CaCl2라는 녀석을 한번 살펴볼까? 칼슘은 전자 몇 개를 갖고 있는 아이야? 원자가 전자 2개를 갖고 있는 아이야. 그래서 얘는 2개를 버려. 2개를 버리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게. 자, 그 다음에 염소라는 아이는 전자 하나를 얻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둘 사이에서는 잃고 얻는 전자수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해.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해? 염소가 2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원소 주기율표의 주기적인 성질들이 물질을 결합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결합 형태에서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다. 자, 암모니아라는 거 들어본 적 있지요? 암모니아는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있는 아이야? 암모니아 살펴보니까 전자 질소가 몇 개를 갖고 있지? 주변에 7개를 갖고 있어. 그럼 여기 부족한 아이가 몇 개가 부족하지? 3개만큼이 부족한 거야. 이 3개의 부족한 녀석을 얘를 이렇게 그려. 자, 얘는 전자 몇 개만 갖고 있대? 3개만 갖고 있어. 전체 5개를 갖고 있어. 원자가 전자 수만 표시한 거야. 수껍질은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수소는 전자 몇 개를 갖고 있는 아이지? 1개를 갖고 있는 아이야. 그래서 전자의 수소가 염소와 이렇게 전자를 나누어 갖게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질소는 전자 몇 개를 만족하지? 8개. 그래서 자, 네온이가는 전자의 수를 갖게 하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수소는 같은 주기에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전자 2개를 이렇게 만족시켜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앞에 있는 이런 결합을 우리는 이온 상태로 만나는 결합이야.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아이는 원자들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있지. 서로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의 것으로. 그래서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것들이 바로 누구야?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자.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게 된다. 자, 원자과 전자수는 각 원소의 족 번호의 끝자리 수와 같다. 그래서 얘는 1족, 2족이 있고 족수를 누구로 빼? 10으로 빼주면 이게 바로 뭐가 돼? 원자과 전자수가 된다. 단 18쪽은 꽉 채워져 있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0개라고 해. 자, 그러면 원소들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까닭을 살펴보자. 자, 주기성 나타내는 이유를 살펴봤는데, 한 주기가 지날 때마다 껍질 수가 어때? 한 껍질씩 지나간단 말이야. 한 껍질씩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과 전자수가 어때? 같아. 이게 자꾸만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기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1족부터 18족에 이르기까지 한 족이 끝나면 전자가 꽉 채워지고, 다음 주기를 건너가게 될 때, 자, 얘네들은 전자 껍질 하나가 채워지는데 전자수는 어때? 이 두 주기, 2주기와 3주기를 비교한다면 껍질 하나가 증가하는 대신에 뭐가 증가하는 거지? 뭐가 똑같은 거지?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게 나타나는 이런 성질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은 족의 원소의 공통점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같은 주기의 공통점.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전자 껍질 수는 주기 번호와 같다. 그래서 K 껍질, L 껍질, N 껍질 이런 형태로 점점점 껍질이 증가하고 또 반복적으로 원자과 전자 수가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자, 같은 주기 원소의 공통점. 자, 그래서 껍질이 증가하고, 자, 껍질 수가 바로 주기의 번호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쪽에 에너지 준이라는 말이 나왔어. 원자나 분자를 구성하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특정한 에너지 값의 경우만 갖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낮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불연속적인 값들을 갖고 있다. 자, 한편 원소들의 주기성의 까닭.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자,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므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즉 같은 족에 속하고 있는 아이들이 유사성을 갖는 이유는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같은 성질을 갖는 녀석을 동족이라고 얘기했어. 동족 원소다. 같은 족의 원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넣기는 내 본문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자, 한편 가장 대표적인 두 종류의 족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보자. 혹시 할로겐 램프라고 들어봤니? 못 들어봤어요? 자, 할로젠과 알칼리 금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알칼리 금속을 자, 이렇게 정의해. 수소를 제외한 자, 누구? 밀족 원소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다. 자, 얘네들을 밀족 원소라고 합니다. 자, 누가 있어요? 나트륨, 리튬. 순서대로 봤을 때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루비듐, 세슘, 프랑슘 이런 물질들이 알칼리 금속에 속하게 됩니다. 오케이? 책에서는 배우는 거는 세 가지까지. 오케이? 세 가지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원소들이 있다. 자, 이 알칼리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알칼리라는 말은 물에 잘 녹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들은 금속이지만 물과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금속에다 물을 넣으면 물 속에다 이 금속들을 넣으면 불꽃이 튀겨요. 불꽃이 빠바박 튀겨서 화재 가능성도 높은 아이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얘기해 보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한번 얘기할게.
자,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왜 비슷한가? 왜 비슷하지?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야. 자, 얘네들은 모두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만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이거는 그냥 성질 앞에 있는 거 책을 한번 읽어볼 때 필요한 건 칠판에다 써주도록 하고, 자, 칼로 단면을 자르는데 이 금속들은 알칼리 금속들은 매우 무르다. 우리 쇠처럼 단단하지 않고 매우 무르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 무르다는 것은 어때? 칼로 쉽게 자를 수가 있어. 칼로 뚝뚝 잘라져. 자, 그래서 칼로 쉽게 떼어낼 수가 있는데, 자, 칼로 잘린다. 리튬, 나트륨도 잘린다. 칼륨도 잘린다. 성질들이 대부분 칼로 잘 잘리는 무른 금속이다. 자, 한편 광택은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다른 자른 단면은, 잘라버린 단면은, 자,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금속처럼 맨질맨질해져. 오케이? 금속의 표면처럼 맨질맨질해지는데 순식간에 광택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 산소와 반응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트륨의 예를 살펴보면, 자, 얘는 상하되기 쉬운 물질이다. 산소와 반응하기 쉬운데 나트륨이 있었어. 나트륨이 있어. 이게 금속 나트륨이야. 얘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잘해. 그래서 순식간에 이런 물질을 만들어주게 돼. 이걸 산화 나트륨이라고 해. 여기에 알칼리 금속을 대신 넣어주면 다 그 값이 나와. 칼륨도 마찬가지, 리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산소와 반응을 무지 잘하기 때문에 보관할 때 산소와 차단을 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는지 알아? 알칼리 금속의 보관법. 통에 넣어요. 진공. 만들기가 힘들잖아. 통에 넣어요. 그냥. 물과 물에도 안 되고. 불. 식초를. 얘를 보관할 때는 석유에다 보관해. 그래서 나트륨과 같은 이 알칼리 금속을 꺼내면 석유 냄새 나. 왜? 석유 속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석유에 보관합니다.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금세 다 이렇게 삭아버려요. 부스러져 버려요. 자, 한편 물과 페놀프타렌 용액을 넣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 얘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라고 했지. 맞아요?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자, 어떻게? 얘는 뒤쪽으로 갈수록 격렬해져. 물과 반응할 때 격렬해져. 나트륨은 리튬 같은 녀석은 물속에다 넣으면은 물 되게 표면에서 바닥바닥하고 불꽃이 튀겨요. 근데 나트륨은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요. 칼륨은 불꽃이 어마어마하게 튀어요. 그리고 루디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불꽃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 금속에 나트륨이 있었어요. 금속에 나트륨이 있었어. 이 금속의 나트륨이 물에 들어갈 거예요. 자,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자, NaOH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NaOH와 누가 생기니? 수소기체가 생기게 돼. 오케이? NaOH 이름이 뭐야 이거? 이름이 뭐지? 수산화나트륨. 빨래 기류의 원료지. 수산화나트륨이야.
이 수산화 나트륨에 수산화라는 물질이 붙으면 얘는 성질이 무슨 성질을 띨까?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격렬하게 반응한 이후에 이렇게 수산화 나트륨이 포함되는 물질을 수산화물이라고 불러. 수산화물을 형성하게 된다. 수산화를 포함하는 물질을 형성하게 된다는 뜻이야. 이 수산화물은 염기성을 띠게 돼. 그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반응해서 색깔이 무슨 색이 될까? 염기성 용액에 의해서 페놀프탈레인이 붉은색으로 변해버려. 붉은색이고 실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이 나타나. 무슨 색깔이 나타나냐면 버건디 아니? 포도주빛이 나타나. 빨간 포도주. 그걸 어떻게 알아? 석류 주스 아니? 석류 주스? 빨갛지. 근데 아주 빨갛지도 않고 뭐라고 해야 돼? 빨갛긴 빨간데 좀 아름답게 빨갛지. 석류 주스 비슷한 색깔이 나타나. 페놀프탈레인 넣어주면. 자, 그래서 책으로 정리해주면 이래. 반응 정도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점점점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때 물과 반응하여 염기성 물체와 누구 기체가 생기니? 수소 기체가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10몇 년 됐나? 벌써 20년쯤 됐구나.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일본 애들이 원자력 발전소가 착살한 적이 있었지. 후쿠시마라는 곳에서. 그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해저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했어. 쓰나미라고 하는 화산 해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해일이 발전소를 덮쳐서 발전소에서 나중에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원자로 속에는 우리 원자력 그 재료로서 우라늄을 쓰거든. 이 우라늄을 세슘으로 만든 용기 속에다가 넣어서 연료봉으로 사용해. 원래 연료로 사용하는 핵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은 노란색 분말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야. 노란색 분말 형태야. 얘를 우리 일명 옐로 케이크라고 불러. 그래서 방사성 주의 표시도 다 노란색으로 써줘. 그래서 노란색 이 연료를 세슘 봉에다 넣어준 거야. 근데 이게 물이 닥쳤지. 물이 덮쳐왔단 말이야. 세슘이 그 물에 의해서 어때? 터져요.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오케이?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이거를 온도 조절 등을 이용해서 물을 자꾸 순환시켜서 온도 조절을 해갖고 얘를 막아줘야 되거든. 그런데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다 보니까 세슘이 물에 녹은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지? 수소 기체가 원자로 안에 가득 찼어. 가득 차 있다가 얘가 폭발을 했어요. 수소 폭발을 했어. 그래서 원자력에 구멍이 생기면서 방사능 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누출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들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 기체도 만들어지고 수화물도 만들어주는데 이 수화물은 염기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바꿔준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용액의 색깔들이 모두 빨간색이 되는데, 자, 이 물에 녹은 알칼리 금속, 물에 잘 녹는다 그랬잖아, 그지? 알칼리 금속들은 어떤 일이 있다? 물에 녹아 염기성을 띠는 물질을 갖게 된다. 성질, 칼로 잘릴 정도로 물은 금속이다.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은 편들이야. 가벼운 금속들이야. 자,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무지 잘하고 또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게 된다. 자,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큰데 뒤쪽으로 갈수록 격렬해진다는 사실이야. 오케이? 뒤쪽으로 갈수록 격렬하게 반응한다. 반응성이 좋아진다. 자, 한편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한 후에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냈는데 바로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때 수소기체도 만들어지게 된다. 알칼리 금속은 어디에 이용하는지 보자. 리튬 하면 생각나는 거 뭐야? 배터리. 요즘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잖아. 중국에 리튬이 겁내 많대요. 원재료가. 중국 새끼들이 까불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까불고 있는 거지. 자, 한편 휴대전화, 이 전지 등에 이용하고 있고 리튬 배터리.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은 가로등 재료로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 가로등도 자체 뭘로 많이 바뀌었지? 전력 소비가 적은 LED로 많이 바뀌었어. LED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나트륨 등이 이용되고 있다. 가로등이나 터널 내부의 등 등에 이용된다. 오케이? 자, 한편 칼륨은 고급 세스핀의 재료로도 사용하지만 비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물질이야. 오케이? 식물 성장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 비료로 이용되고 있다. 옆쪽에 알칼리 금속의 보관.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엄청 커서 물, 산소 등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주로 석유 속에 보관한다. 이 책은 액체 파라핀까지 썼는데 주로 석유 상태의 물질, 석유에다가 보관하는 특징이 있다. 석유, 여러분들 등유라는 기름 알지?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라는 기름 속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할로젠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할로젠 원소는 17조 원소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17조 원소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은 이런 물질들이 있어. 플로린, 자,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물질들이 있다. 오케이? 자, 얘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서 분자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분자 상태로 존재하게 돼서, 자, 얘는 어떤 플로린 분자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얘는 염소 기체로 존재하고, 얘는 브로민이라고 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얘는 자연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다른 아이들은 기체야.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뒤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점점 어두워져서 플로린은 연한 노랑, 자, 염소 기체는 노랑인데 황록색의 기체를 띠게 돼. 자, 약간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한 노랑 또는 자, 황록색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이 책에서는 황록색 썼으니까 이 노랑을 빼버릴게. 일부 책들은 이거를 진한 노랑이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 황록색이야. 자, 그 다음에 브로민은 젓갈색이야. 젓갈색, 액체야. 일명 살정작용이 있다. 그 정자를 죽이는 작용이 있대. 그래서 브로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생식 능력이 없어져. 상당 기간 유지된다고 해. 자,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보라색을 띠는 고체야. 보라색 고체다.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독성 물질들이야. 독성 물질들. 특히 염소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무렵에 아우슈비츠라는 곳이 있었지. 네. 거기에서 유태인을 학살할 때 사용됐던 독가스야. 염소 기체를 썼어. 그때 사용했던 게. 염소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수도가 단수됐다가 물을 틀면 싼 냄새가 날 거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성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해.
그래서 수돗물에 소독약으로 이용하고 있어 염소가. 지속력이 오래 가기 때문에 염소 기체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해요. 락스 냄새 맡은 적 있니? 네. 그 락스 냄새가 염소 냄새하고 비슷해. 좀 기분 나쁜 싼 냄새 나지? 네. 염소 기체가 그런 냄새가. 자, 그러면 자 계속 이것도 필요한 부분만 책으로 보도록 하자. 칠판에 적어드리도록 할게. 주기율표상의 17쪽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를 할로젠 원소라고 한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이 있는데 할로젠 원소의 성질은 역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원자과 전자수가 얘 다 뭐라고? 7개.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비슷해지는 것이. 성격이 비슷하다. 자, 한번 보자. 플로린, 실온에서 옅은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다.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고, 자, 한편 염소 기체는 주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황록색의 기체로 존재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 황록색 기체로 존재하고 있다. 자, 한편 브로민. 자, 브로민은 젓갈색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자, 아이오딘은 흑자색의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흑자색이 보라색이야. 이 책은 흑자색이라고 썼네. 진한 보라색이야. 엄청 진한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자, 나트륨과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 얘네들은 자, 일종의 알카리 금속과 짝꿍이야.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짝꿍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반응을 잘하게 돼. 자, 나트륨과의 반응 매우 격렬하게 플로린 반응하지. 염소 격렬히 반응하고 브로민 잘 반응하고 아이오딘 반응하지. 얘네들은 앞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어떻다는 얘기야? 좋다는 얘기야. 반응성이 좋다. 선생님이 아까 원소 주기율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자, 이렇게 되는데 18쪽 아이를 빼버리고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해. 비금속성이 강하다. 반응성이 강하다라고 봐도 좋아. 모든 반응이 격렬해져. 플로린이 가장 세.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져. 그리고 금속으로서의 반응성도 강해져. 여기에 맨 끝에 프랑슘이 있어.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 강해지고 반응성이 좋아지고, 금속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좋아지고 커지고 반응성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소와도 역시 짝짝꿍을 갖고 있어. 그래서 수소하고도 반응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 자, 얘도 역시 아래로 갈수록 즉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더 좋다라고 해요. 수소기체 플로린은 매우 빠르게 반응을 잘하고, 염소는 빠르게 반응하고, 브로민은 잘 반응하고, 아이오딘은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자, 이 플로린이 불소기체라고도 불렀어 옛날에. 화합물로서 불소는 또 좋지. 충치 예방을 시켜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일부 도시에는 이 플로린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을 수돗물에 넣어주기도 해. 청중과 충주가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인천은 안에 치과 잘 돼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한편 이 플로린 기체가 뭐냐면 혹시 불화수소라고 불리우는데 불상기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일본의 새끼들이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존나게 한국 빼고 까불었잖아. 반도체 재료가 되는 물질 세 가지를 수출을 안 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 일본이 밥이에요. 플로린 기체가 유리를 녹여줘. 유리를 녹이기 때문에 유리병에 보관을 못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플라스틱 병에 보관하고, 이게 반도체를 녹이는 작용을 해줘. 재료가 유리하고 반도체가 똑같아. 규소야, 규소.
그래서 이거를 녹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이 꼭 필요하거든.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얘야. 불소 기체라는 게 나오게 돼. 플로린 기체가 발생하게 돼. 불쌍한 기체를 원래 HF라고 하는데 이 HF에서 반응해서 이 수소가 이 플로린 기체가 발생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반도체 재료에 이용되는 물질이 바로 플로린입니다. 자, 실온에서 할로젠은 이 두 개가 결합하여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게 된다. 자,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F2, Cl2, Br2, I2로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반응성이 매우 커서 금속, 수소 등 다른 원소와 잘 반응을 하게 된다. 자, 한편 수소와 반응하여 할로젠과 수소를 만들게 되고 할로젠과 수소는 물에 녹아 산성을 띠게 된다. 살펴보니까 HF 아까 얘기한 불산이야. 플로린과 수소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일명 불산이라고 불렸었어 옛날에. 플로린과 수소산. 자, 그 다음에 HCl 이건 누구지? 염산이야, 염산. 오케이? 염산. 자, 그 다음에 HBr이 있어. 브롬이나 수소산이야. 자, 한편 HI가 있어. HI가 있는데 얘는 아이온이나 수소산이야. 얘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강산이야. 아래로 내려올수록 강산이야. 오케이? 반응성하고 반대야. 강한 산을 형성하게 된다. 자, 수소 반응에 의해서 할로젠과 수소를 만들고 할로젠과 수소는 물에 녹아 산성을 띠게 된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좋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쪽에 할로젠과 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네. 플로린과 수소가 결합하면 플로린과 수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얘가 물에 녹으면 플로린과 수소산이 되어버리고 염소도 수소 반응해서 염화수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 염화수소가 HCl이야. 물에 녹으면 염산이 되는 거지. 자, 브로민과 수소가 만나서 브로미나 수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브로미나 수소는 자, 물에 녹아 브로미나 수소산이 된다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할로젠 원소의 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플로린 충치 예방 치약에 플로린 원소가 이용되지는 거지. 플로린을 넣는 건 아니야. 플로린이 포함된 화합물을 넣어주게 되는 거야. 자, 염소 수소물의 정수나 표백제에 사용하고 있다. 락스 같은 게 염소계 표백제가 락스 냄새가 나. 락스 냄새가 염소기체 냄새야 대부분. 자, 한편 브로민은 그 자체가 이렇게 되진 않고 AgBr이라는 게 있어. 브롬이나 은이야. 자, 브롬이나 은인데 얘는 빛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 빛에 의해서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필름의 재료로도 많이 썼어. 필름이 뭔지 모르지 요즘. 필름, 사진 필름 하는 그럼 알죠. 사진 필름의 필름. 근데 안 쓰니까 모르잖아. 아니, 요즘도 써? 네. 어디다 써? 감성 사진. 갬성? 승진이한테도 갬성이 있니? 아니요, 승진이는 요즘 다 디지털 카메라 쓰다 보니까 필름이 만드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다. 팔긴 하나? 팔아요. 팔긴 하나? 그 현상하는 데가 현상수가 있긴 있니? 그건 모르겠어요. 현상수도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막 필름 한 장에 1,000원 그러고 그렇잖아. 그래서 10개에 10,000원이에요. 그 폴라로이드 필름이지. 네. 폴라로이드 말고 사진 감는 거 있잖아. 롤로 되어 있는 거.
이 영화. 저 그거 봤어요. 봤어요? 옛날에 다 그거밖에 없었는데. 돌돌 말려드는데. 자, 아무튼 사진 인화할 때 감광제로 이용하고 있다. 자, 아이오딘이나 이온이 포함된 아이오딘 팅크라는 게 있어. 일명 요드 팅크라고 하는 거. 소독약 등으로 이용되죠. 수술하거나 이럴 때 배태제나 막 발라주는 약간 흑자색이 나는 검은색, 갈색 이런 색깔을 띠는 자 용액이 있어. 그래서 상처 소독약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로제나 원소 주기율에 대한 주기성에 대한 원소의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책 뒤쪽 연수 문제 보시다시피 다 주기율표와 연관돼 있어. 다 주기율표와 연관돼 있으니까 주기율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원소의 결합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원소의 결합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게요. 자, 원소의 결합을 봅시다. 이미 어느 정도 아까 설명을 조금 했던 얘기예요. 자, 원소의 결합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을 한번 살펴볼게요. 형성되는 까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 원소 주기표상에서 원소 주기표상에서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 건 누구라고 했지? 헬륨. 꽉 채워진 상태의 전자를 가져야 돼. 그러면 몇 쪽 원소들이야? 18조. 18쪽 원소들이 가장 안정된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그럼 다른 녀석들은 어때? 에너지 상태가 불안정하겠네? 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해? 안정해. 안정해지려고 하지. 안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 못해. 다른 녀석을 서로 이용해서 안정한 상태, 즉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 이때 전자를 버리거나 얻음으로써 갖게 되는 결합이 이온 결합이 있어. 이온 결합을 통해서 원자들은 원자가 전자들을 버리거나 또는 꽉 채워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에 안정되고, 그 다음에 기체와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체들은 전자를 일방적으로 얻거나 일방적으로 버릴 수가 없어. 그럼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얘들은 어때?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 결합하는 목적은 스스로 혼자서 안정된 에너지 상태, 즉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물체와 공동 작업을 통해서 18쪽 원소들이 갖는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책 얘기로 한번 비활성 기체를 얘기해 보자. 비활성 기체. 어떤 책은 이걸 불활성이라고도 해. 발음이 꾸려갖고 다 비활성으로 많이 쓰고 있어. 책에 따라 비자 대신에 불자 쓰는 책들도 있어. 얘는 18쪽 원소이다. 얘는 꽉 채워진 전자 껍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지? 꽉 채워진 전자 껍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게 있어? 헬륨, 네온, 아르곤, 제논이야 이거. 자, 그 다음에 라돈. 자,
크립톤 빼먹었다. 자, 크립톤, 제논, 나돈. 자, 이런 물질들이 바로 18족 원소에 속하는 물질들입니다. 오케이? 이런 물질들이 18족 원소에 나타나는 물질들이고요. 자, 최근에 이 마지막 주기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오긴의 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는 알려진 성질이 많이 없어서 빼버리기로 할게요. 합성 원소 어떻게야?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가장 바깥쪽의 껍질이 8개의 전자로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 오케이? 꽉 찬 전자 껍질을 갖게 되는데 이게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됩니다. 자, 가장 안정해서 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자, 얘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고, 단 헬륨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가 채워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비활성 기체의 반응성.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므로 반응성이 작아서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일원자 분자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해요. 얘는 단원자 분자 또는 일원자 분자라고 불리게 돼. 스스로 아무런 도움 없이 전자 배치를 완성했잖아. 그래서 얘는 반응성도 낮고 혼자 존재하려는 성질도 강해.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이런 특징도 있어. 우리 기체 중에 반응성이 가장 좋은 게 누구라고 했지? 플로린이라고 했지? 플로린은 이 비활성 기체들마저 꼬셔내는 아이야. 대단한 아이지. 얘들을 꼬셔낼 수가 있어. 플로린 같은 경우 반응성이 엄청나게 좋아서. 자, 그래서 전자 배치 몇 가지 봤더니 헬륨은 프로필이야.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몇 개가 채워질 수 있다 했지? 2개가 채워져. 자, 그 다음에 네온은 플러스 18이야. 10이야. 네온이야.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어? 꽉 채워진 전자 껍질이니까 8개를 갖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아르곤. 자, 이 아르곤은 18번이야. 18번인데, 자, 내부에 18 전자가 원자 핵이 있고, 전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도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어? 8개를 채우고 있잖아. 이해합니까?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학 결합을 하는 까닭은 스스로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했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의 물질과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책 내부 보자. 18조 원소에 속하지 않은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있어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서로 이루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비활성 기체의 이용을 한번 살펴보자. 헬륨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뭐야? 풍선 만들 때 많이 써. 또 헬륨은 굉장히 공기 중에서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헬륨 기체 먹지.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슈어 프로그램 같은 데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반응성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물질과도 결합하지 않아서 안정한 상태를 갖고 있다. 자, 광고용 기부의 충전 기체야. 에드볼론이라는 거 있지? 네. 에드볼론의 충전 기체. 자, 한편 네온은 네온 사인 요즘 안 쓰지?
전력 소비가 너무 커갖고 요즘은 다 LED 등으로 바꿨는데 옛날에 네온사인이라는 게 있어. 왜? 간판 같은 거 보면 유리관으로 막 이어져 갖고 만든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안에 네온을 채워놔갖고 이 네온의 방전을 통해서 빛을 내게끔 해줬었거든. 그래서 자 네온등. 자 그다음에 아르곤은 반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구에서의 충전재로 이용해. 근데 요즘 전구 본 적이 없다. 요즘 전구 보기 힘들지. 거의 다 LED로 바뀌어가지고. 백열 전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하지 않습니다. 저개발 국가도 백열등 잘 안 써. 요즘. 왜? 전력 소모가 너무 커. 전력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열로 발산하는 양이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요즘 웬만하면 다 LED 등으로 전환이 되졌다. 형광등도 마찬가지. 형광등도 없어. 학원에 왜 저 큰 강의실 보면 형광등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뜯어보면 형광등이 아니고 걔들도 다 LED 등이야. 형광등 모양으로 나왔을 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고온에서 금속의 용접, 아르곤 용접이라는 용접을 하거든. 그래서 아르곤 용접을 할 때 금속과 산소의 반응을 막는 보호 기체로 이용하고 있다. 금속과 산소가 만나면 어떻게 되니? 녹이 슬잖아. 그래서 이걸 막게 금속들을 결합시키는 데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자. 자 화학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화학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온의 형성은 덜 채워진 전자들을 버리거나 또는 채워서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자, 예를 들어서 수소는 전자 배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 플러스 1이고 전자 뭐를 갖고 있어? 얘를 갖고 있잖아. 그럼 하나를 채우기는 어려워. 전자 하나를 끌어오기는 어려워. 얘가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 아예 버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만 존재? 원자핵만 존재하게 돼. 오케이? 원자핵만 존재. 양성산업만 존재하는 게 수소. 자, 그 다음에 리튬 한번 볼까? 리튬은 3번이란 말이야. 얘는 내부에 플러스 3이 있잖아.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를 갖고? 2개를 갖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가 있어? 하나가 있는 거야. 이때 얘는 어떻게 해버리니? 전자 하나를 버려버려. 얘를 버려. 하나 있는 녀석들은 버리기가 쉽지 채우기가 어렵단 말이야. 몇 개를 채워야 돼? 채울 거면 7개를 더 갖고 와야 되잖아. 7개 갖고 오는 게 빠르니 한 개를 버리는 게 빠르니 한 개 버리는 게 빨라. 그래서 나트륨은 이렇게 돼. 여기 중심에 플러스 3이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만 남게 돼. 그럼 누구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아졌지? 헬륨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아졌어. 오케이? 헬륨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아졌어.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얘는 11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지?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어? 8개를 갖고 있어. 자, 그리고 바깥쪽 껍질에 전자 1개를 갖고 있어. 7개를 갖고 오는 것보다 1개를 버리는 게 빠르겠지. 그래서 얘는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야. 얘는 네온과 같은 모양의 전자 껍질을 갖게 되는 거지. 칼륨까지 볼까? 칼륨이 19번. 자, 얘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 자, 가장 인접한 곳에 전자 2개가 있고.
그리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어? 1개를 갖고 있었어. 역시 7개 갖고 오는 것보다는 1개를 버리는 게 빨라서 칼륨은 플러스 1이라는 성질이 더 강하게 되지. 그래서 얘는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까? 아르고 그렇죠.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물질들은 자 지금 얘네들은 어때? 금속 물질들은 전자를 버리다 보니까 껍질이 하나가 사라지는 거야. 껍질 하나 사라지면 크기가 어때? 확 줄어들겠지. 네. 그래서 금속 이온들은 자 전자를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크기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할로젠 아이들을 한번 살펴볼까? 할로젠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저렇게 만들어진 물질은 양이온이라고 불리는 물질들이지. 왜? 플러스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음이온이 되는 과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누구를 살펴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플로린을 살펴볼까? 자 플로린은 원자 번호 몇 번이야? 9번이란 말이야. 9번이야. 자 그래서 얘는 전자 플러스 9가 있고요. 대신에 주변에 전자 몇 개를 갖습니까? 9개 2개. 2개 자 그리고 그 다음 껍질에 몇 개를 갖고 있어? 7개 7개를 갖고 있어. 한 자리가 어떻게 되니? 비어있단 말이야. 7개를 버리는 것보다 하나를 얻는 게 더 쉬워. 네. 오케이? 7개를 버리는 것보다 하나를 얻는 게 더 쉬워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받아들이게 돼.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지? 플로린화 이온이 만들어지지. 자, 플러스 얘는 하나가 와서 채워지는 순간에 크기가 얘보다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오케이? 18쪽 전자 배치가 되면서 얘들은 원자 사이즈가 커지게 돼. 오케이? 행형 똑같은데 전자가 많아져서 반발력에 의해서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한편 누구도 있었지? 염소도 있었지. 자, 염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7번이. 자, 17번이 되는데, 자, 얘는 플러스 17이 있어. 그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를 갖고 있어? 7개. 7개를 갖고 있어. 여기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전자를 채워와. 주로 전자 주고받는 관계에서 결합이 되어지는 거야. 얘들은 버리지, 얘들은 얻어오지. 그래서 이 버리고 얻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은 전자를 다 채워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뭘 만들어줘? 염화 이온을 만들어주게 돼. 자, 얘도 염화 이온이 되는 과정에서 크기가 어떻게 되지? 커지게 됩니다.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온의 형성 과정이 있다라고 해요. 책으로 한번 보자. 기체들이 비활성 기체와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온을 형성하게 된다. 오로지 목적은 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갖기 위한데, 그게 18조 원자의 전자 배치를 갖는 모양이에요. 자, 이온의 형성 과정. 양이온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된다. 자, 양이온은 주로 금속 원소들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자, 마그네슘을 살펴보니까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12번이야. 자, 그래서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를 갖고 있었던 거야. 40쪽 하고 있어, 맨 밑에.
자, 두 개를 형성하게 됐다. 두 개를 잃어버려서 얘는 마그네슘 이온이 된다. 자, 그러면 앞주기에 있는 18조 원소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지. 맞아? 금속성 물질들은 전자를 잃으면 앞주기에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 모양과 같고, 비금속 물질은 같은 주기에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됩니다. 전자를 얻기 때문이죠. 자, 양음이온.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된다. 주로 비금속 원소들이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를 채워서 음이온이 형성되어지는데, 산화 이온 얘기가 있네. 얘는 플러스 3, 플러스 8이지. 주변에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저 전자 2개를 채워서 같은 주기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돼서 산화 이온을 형성하게 됐다. 자, 이온의 표시와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자, 이온의 표시.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전하의 종류와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거지. 잃거나 얻은 전자 수를 나타내준다. 플러스면 전자를 잃었다, 마이너스면 전자를 얻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는 잃거나 얻은 전자 수를 의미해줍니다. 이온의 이름. 양이온은 원소명 더하기 이온을 해주면 되는데, 비금속 이온은 음이온들은 원소의 이름에 소자가 들어오면 소자를 뭘로 바꿔? 화자로 바꾸고 모화 이온이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소자가 끝나지 않는데 플로린처럼 원소 이름에 화 이온을 붙여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아래쪽에 해서 원자가 전자수와 이온, 자, 이온의 전하. 자, 1족 원소는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 1, 자, 플러스 2가 이온이 되고, 13족 원소들은 전자 3개를 잃고 원자가 전자 3개니까 3가 이온들이 되고, 자, 2족 아이들은 전자 2개를 잃어서 2가 원소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될 때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 수를 8에서 빼준 만큼의 전자를 얻어오면 돼. 오케이? 8 빼기 원자가 수의 전자를 얻어서 그만큼의 전하량을 갖는 이온이 형성되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물질들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결합의 종유 결합과 이온 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있는 분?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